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 희망 방문 간호 요양 사업소를 11년 4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떨리고 찬데요.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김경수 센터장님이 너무너무 조목조목 잘 해주셔서 제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장기요양이나 통합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줬기 때문에 저는 보통드려서 그냥 단순하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거는 장기요양 통합 재가급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라는 거, 네, 주간보호와 일반 방문요양 간호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서비스였고요. 저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목욕을 통합으로 하는 일반 방문형 통합 재가급여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PT로 강의를 잘 안 해가지고 지금 김경수 센터장님이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방문간호급여, 장기요양급여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요양급여는 어르신들을 일상생활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상태라든가 생활환경, 욕구 선택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심신상태라든가 건강 악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지금까지의 장기요양급여가 어떻게 제공되어 있었는지를 모든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방문간호라기보다는 방문요양에 편중되어서 일상 가사생활 식사를 잘하냐 못하냐 집에서 얼마만큼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위주의 요양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욕구 및 기능 상태보다는 보호자의 선호라든가 그리고 급여 제공자의 의도대로 급여 종류와 제공 시간들이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통합적인 제공이 아니라 방문 요양에 편중된 그런 재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는 생활 수준이라든가 지적 수준 향상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건강관리가 전문적으로 이제 여러 수급자 어르신들이라든가 보호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우리 간호사 헬스케어 매니저로서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질병관리와 일상생활, 자립에 중점을 두어서 삶의 질 향상과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통합 재가급여를 2020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기로 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재가급여가 과연 어떤 건가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까지 3차까지 시범사업이 시행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장기요양 통합 재가급여 예외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지금 1, 2차에 시범사업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비사업을 2019년 8월부터 지금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통합재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급여가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보호자라든가 수급자분이 단순하게 나는 요양을 받을 거야, 간호를 받을 거야 이렇게 편중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 통합이라는 거는 방문 요양에서는 다 횟수 요양을 주로 합니다. 일회성으로 3시간, 4시간을 제공했던 요양이
하루에 오전, 오후를 구분해서 오전에 뭐 2시간, 오후에 3시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중해서 여러 가지 다횟수로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방문 간호가 주 1회 30분에서 60분 이상의 방문 간호를 제공하게끔 세팅이 통합으로 세팅이 된 급여 제공 형태입니다. 아까 김경수 센터장도 얘기했듯이 이미 저희 방문 간호를 하는 기관들은 통합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일단은 오시면 공단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공단에서 1차 욕구 조사를 가면은 방문 간호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호자분이나 어르신 분들은 방문 간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08년도 7월부터 제가 방문 간호 이 센터를 하고 있을 때부터 어르신들한테 처음 계약을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어르신들의 질병부터 일단은 연구 사정을 하고 질병에 필요한 방문 간호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호자분이나 어르신분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 이런 서비스가 있었냐는 소리를 항상 들었어요, 서비스를 할 때.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방문 간호가 주 1회 들어가고 요양이 주 5회로 항상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지금까지 저는 통합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만족도도 높고 2008년도부터 서비스했었던 분이 지금까지도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을 하시면서 우리 방문 간호사가 오면은 거기에 병원을 자주 못 가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다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르신들이 방문 간호사가 와서 단순하지만 혈압, 당뇨와 그리고 또 재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우리 센터에 신뢰를 하고 지금까지도 11년째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제가 그렇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워크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서비스 시범사업을 3차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는 9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2-3개의 질병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식사만 드시게 하고 지방 청결 위주로 인해 그것만으로는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기는 불편하다는 거를 통합 시범을 하면서부터 공단 직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다 이렇게 결과로 산출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간호사 통합제가 급여를 하면서 이제 간호사의 역할은 현장의 처치만 위주가 아니라 정말 관리자의 역할과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하고 케어 매니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우리가 지금 의료 연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방문간호 지시서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의사 선생님들이 참 협조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르신 댁을 방문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랑 같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통합제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부터 할 때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는 통합제가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싶은데 의사분이 방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의료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서비스 연계라든가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 간호사는 그냥 뭐 가사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벗어나서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가 요구하는 어르신의 간호 요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간호를 판단해서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보호자분까지도 상담 교육하거나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 재가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노인장기 요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뭐 사례를 발표를 하는 거라서 저는 사례 발표 어르신 한 분을 지금 선정을 해서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어르신 이땡성님이라고 혼자 독고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이십니다. 이분은 2009년도 5월 8일에 통합재가급여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고요. 1등급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4년생이시고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혼자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참 어려움인데요. 이분도 역시나 혼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집이 2층에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는 정말 2층, 3층 좋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노후가 되시면서 걷지를 못하시니까 정말 이 감옥 아닌 감옥이 되더라고요. 집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5월달에 저희들한테 계약이 됐을 당시에는 요양병원에 계셨대요. 그전에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시면서 아드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요양병원에 1년 정도를 계시다가 퇴원해서 오신 이유가 요양병원에서 이 어르신이 치매기가 있고 이러면서 밤에 배회를 하셨어요. 배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 이빨을 딱딱거리는 틱 사인이 있다 보니까 같이 병동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이제 따돌림도 당하고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르신이 점점 이제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배회를 하지 못하게 레스트레인을 억제를 하신 게 결정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억제를 하고 계시면서 이 어르신이 보호자분한테, 아드님한테 계속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를 데려와 달라고, 나를 집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유를 한 바람에 보호자분이 집에 와서 죽어도 좋다라는 그 각서를 쓰시고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셨을 때는 상태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으셨댔어요. 당뇨가 있는 분이었고, 당뇨로 인해서 이미 만성 신부전, 혈액 투석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퇴원하셨을 때는 복약관리라든가 인슐린 투약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였었고, 혈당 조절도 퇴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되는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신부전 때문에 양쪽 발이 거의 발등이 그냥 그 산처럼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부종이 심해서 신발도 못 신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김경수 센터장님이 했던 것처럼 1차 저희들도 욕구 사정을 일단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낙상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 어르신이 집집마다의 환경이 다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발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런다 해도 미처 볼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센터장이 맨 처음에 가서 일단 꼼꼼히 보고 낙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물건들을 다 치우고 일단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재배치를 해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낙상 위험도 평가를 하고요. 저기 사진에 보이시겠지만 통합 서비스 전 2019년도 5월 초에 저희 처음 갔을 때는 저 정도로 발이 부어가지고 굉장히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통합 후 지금 현재는 11월달 지금 현재는 붓기도 다 빠지고 굉장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를 저희가 할 때 평가 도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동부서가 항상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기성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등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고 하지근력이 병원에서의 그 침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지근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서도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고, 그리고 발등이 부어가지고 신발 신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되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 위험도가 평가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저희가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욕창 위험도 평가를 합니다. 욕창 위험도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었지만 그래도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에서는 그렇게 높게 나높지는 않아서 저희가 보조 기구라든가 낙상이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판단을 하고요. 낙상에 위험하지 않게끔 낙상을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리학적으로 욕창 흔적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분에게 지속적으로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거동 보행 같은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생기게끔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검사가 저희가 그 MMS 검사를 합니다. MMS 검사를 했을 때 우리 어르신이 의사소통은 가능했어요.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장소 지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밤에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거의 한 2주 정도는 배회도 있었고 그리고 요실금이라든가 빈뇨 때문에 수시로 거의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셨고 그리고 밤에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요양보호사분이 얘기를 하기를 밤에 주무시지 않고 계속 휴지를 티슈 가게 있는 티슈도 계속 뽑아내고 그리고 옷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꽃이 있었는데 그 꽃에 꽃잎도 하나하나 다 뜯어내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도 본인은 아침에는 내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장기요양급여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이분이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공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재가 급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방문 간호 주 1회 30에서 60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요. 요양은 주 5회 1일 2회 달수로 해가지고 요양을 제공했습니다. 아침에 8시에서 12시까지 오후에 5시부터 6시까지 제공을 하였고 이 월한도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월한도가 부족을 해서 혼자 계시는 분이고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비급여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보호자분이랑 운영을 해서요. 그리고 5월 8일 도착해서 저희가 당뇨가 있던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당뇨 검사를 도착하자마자 당뇨 검사를 했는데 593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서 요양병원에서 퇴원 처방으로 나와 있는 후마로그를 저희가 접종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전에 저희가 계속 가면서 공복 혈당을 계속 체크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당뇨 일단은 집에 와서 당뇨가 더 정상화가 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방문간호 지시서에 의해서 혈액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계속 상의를 하면서 인슐린 사용 용량이라든가 그리고 요양보호사분에게 아침 저녁으로 오전에 들어가시는 분, 오후에 들어가시는 분 요양 당뇨를 체크를 어르신이랑 같이 체크를 하게 해서 인슐린 용량을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019년도 5월 8일에는 593의 당뇨 결과가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지금에서 지금 현재는 158, 200 정도의 당뇨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통합재가 급여를 하면서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하고 상담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분한테 항상 아침에 들어가시는 분, 오후에 들어가시는 분에 대해서 당뇨를 체크를 하고 당뇨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한테 계속 핸드폰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면은 식사를 어떻게 어느 만큼 제공을 해야 되고 간식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전달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같은 경우에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어르신이 혼자 계시다 보니 가족분들이 오셔요. 오시면 오랜만에 오시니까 맛있는 걸 해드리겠다 하고 맵고 짜고 좋은 거 그동안 좋아했던 음식들을 많이 대접을 해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뒷감당을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때 5월달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부족도 많이 빠지고 좋은 상태였었는데 오늘 갑자기 손녀분이 오셔가지고 아버님 좋아하신다고 회를 한 살 드시게 해놓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또 많이 또 멘탈도 안 좋아지시고 부종도 또 다시 나빠지시고 이래가지고 보호자분, 저희들은 보호자분까지 컨트롤을 멀리 계시는 아드님이라서 대면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문자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넣어가면서 보호자 관리까지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관리를 굉장히 또 열심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투약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도 뭐 매일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이 매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또 요양보호사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저희는 1차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면은 건강관리 수첩을 다 저희 항상 건강관리 수첩을 배치를 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 그 간호수첩을 건강수첩을 꼭 요양보호사분이 챙겨가서 의사 선생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약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강관리 수첩을 꼭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급자 어르신의 관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지침서를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전 사진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진밖에 제가 못 찍어서 아쉬운데요. 예전에는 정말 걷는 것도 불안하고 옆에 정말 걷는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서 침상에 누워 계시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팡이도 짚고 달리실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용구를 사용을 해서 낙상의 위험도를 떨어뜨릴 수 있게끔 저희가 복지용구를 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2008년도 자택에서 사실은 이분이 요양 등급을 받고 2018년도에 이 1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아가지고 2018년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때는 저희한테 의뢰가 된 게 아니었고 방문 요양만 제공하는 기관에 의뢰가 돼가지고 서비스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15일 정도로 서비스를 받다가 결국은 저혈당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양병원을 들어가셔가지고 지금까지 2019년 4월까지 계시다가 도저히 못 계시겠다 그래서 2019년도 5월달에 저희 센터에 의뢰가 돼서 온 분이었는데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억제대를 하면서 어르신이 굉장히 그 충격에 의해서 집에 와서 난 집에서 죽어도 되니까 날 집에 데려다 달라는 그 유언 아닌 유언을 하셔가지고 아드님도 저희한테 의뢰할 때 아버님이 집에 오시긴 오셨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보호자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쉽지 않고 한 달 계시면 잘 되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금 8개월, 6개월, 7개월째 지금 건강하게 너무 잘 생활하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정말 이 통합재가급 저는 처음부터 2008년도 처음 노인장기가 시작할 때부터 통합재가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 간호사가 들어가서 질병관리, 건강관리를 해주면서 요양보호사분과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팀워크를 이뤄서 이 통합재가급여를 얼마나 정말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 시스템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정말 우리 가정간호사회라든가 우리 간호사분들, 방문간호사회분들 너무나도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11년째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방문간호사회 간호사로서 또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